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 심리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학습할 교재 위치가 교재 480페이지입니다. 두 장 그냥 넘어갔죠. 챕터 1입니다.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무 분석, 또 직무 만족, 내지는 작업 동기 이론, 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직무 평가라든가 직무 수행 평가 이런 것들이 단답식의 문제로 주로 1차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 개인의 경력 개발도 되겠고 또 기업 전체 차원에서의 경력 개발도 다루게 되는데요. 이러한 또 경력 개발 역시 2차에서 가끔은 나옵니다. 제가 본문 내용 설명할 때 어떤 문제들이 2차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1차에 나오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간 자체가 1차를 대비하는 거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교재 480페이지 보면 일단 우리 개념 부분부터 좀 정리해 갑시다. 경력 개발의 정의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은 얘기도 있지만 제가 그 가운데에 일단은 경력이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커리어라고 얘기하는데, 커리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떤 면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고약해요. 이 커리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진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예를 들면 커리어 카운셀링 그러면 진로 상담이 되죠. 근데 진로 상담 이렇게 하면 진로 상담의 대상자가 왠지 청소년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런 게 있고. 근데 또 이 커리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경력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을 하고, 또 거기다가 경력 상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대상자는 이제는 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커리어라는 단어를 진로라고 번역을 할 것이냐 경력이라고 번역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커리어 자체를 그냥 커리어 그대로 원어 그대로 써버리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진로 상담 내지는 진로라고 번역을 했다 하더라도 이 진로의 개념을 좀 더 우리가 광의로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경력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진로 상담은 경력 상담이다, 산업 상담이다, 직업 상담이다, 이런 것이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진로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큰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력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리어라고 합시다. 그 커리어에 대해서 그 가운데 검은 음용으로 해놓은 부분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개인이 일하면서 접하게 되는 일생 동안의 활동 및 관계되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라고 해서 그 홀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 홀이라는 분, 여러분도 혹시 경영학이나 이 데서 공부하시다 보면 늘 듣는 이름 중에 한 명이죠. 우리가 상담학에서는 늘 듣는 사람이 윌리엄슨이, 로저슨이, 슈프를 우리가 언급하듯이, 경영학에서 특히 경력개발에서는 이 홀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로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이런 얘기고요. 이러한 경력개발과 관련해서 우리는 481페이지 상단에 있는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미래의 경력개발 방향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무슨 농경사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산업의 그런 국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3차 산업 서비스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는 이미 지식 기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매우 선진화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예를 비추어 보더라도 지금 현재 어떤 그 기업 중심의 조직 사회라고 하는 것이 수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에서 상명하복 이렇게 사장님부터 말단 직원들까지 명령 체계로 착착착 내려오는 군대식의 어떤 그러한 수직 체계가 아니라 이제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수평 체제 체제죠. 그래서 수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래서 수평 구조로 이동되고 있고, 그다음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평생 직업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 분야의 전문가, 과거에는 한 우물만 팔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통하지 않고 여러 직업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멀티플레이어, 다양한 능력 개발을 통해서 다 기능화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력 개발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장기 고용의 시대는 지나가고 연봉 계약으로, 그래서 잡노마드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목민이죠. 노마드. 그러니까 직업을 쫓아서 이제 우리가 목초지에 양떼를 몰고 가듯이 이렇게 자기 직업을 찾아서 계속 이동해야 되는 그런 숨가쁜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서 다운사이징 시대에
어떤 또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이즈를 줄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주 액티베이트하면서 능동적이면서 순발력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죠. 변화에 빨리 대처하고 그러한 특징이 바로 다양한 직업 능력 개발을 가져야 되며 또 필요하다면 재교육을 빨리빨리 받아야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계좌제라든가 내백카, 내일 배움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만들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 확대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다운사이징 시대에 재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내부 배치를 통해서 키운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쓰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다운사이징 시대의 어떤 경력개발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별표는 거 있죠.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사전에 요구 분석을 해야 된다. 뭐 니즈 분석이라고 그러는 건데 물론 뭐 이런 전반적인 경력 개발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역시 좀 더 구체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경력 개발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사전 니즈, 욕구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덧붙여놨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영의 특징입니다. 이거 보면 뭐 신속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환경에, 그 다음 조직의 슬림화 내지는 활성화가 돼야 되고, 또 두 번째 보면 개인의 자율권과 능력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며, 세 번째는 제품이나 기술이나 이러한 주기가 아주 짧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직무를 통해서 다양한 능력을 본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젝트에 참가시키는 이러한 것들도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 개발의 특징이다. 그 다음 또 불가피하게 퇴직한 사람들을 위한 퇴직 관리 프로그램, 뭐 전직 프로그램, 또는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아웃플레이스먼트. 여러분 혹시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웃플레이스먼트, 이게 뭐 꼭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출구 관리인데, 아웃플레이스먼트 뭐 전직 또는 뭐 우리 영어로 뭐 리플레이스먼트라고 다시 직업 전환하는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경력 개발의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 및 지식과 또 관련된 재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영의 특징이고, 또 그러한 특징에 맞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다운사이징에 대한 어떤 개념, 그 다음 변화 대체에 대한 부분들은 교재를 참조해서 읽어보시고요. 482로 갑니다. 조직 구조의 신모형과 경력 개발이 있는데요. 뭐 그것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가운데 조금 위에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경력의 의미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그 홀이라고 하는 분의 개념을 설명해 드렸는데 한 번 더 제가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경력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483페이지에 표가 하나 있습니다.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과 개인의 경력 개발입니다. 과연 어떤 한 개인의 경력 개발은 그가 속해 있는 그 조직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개인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한두 가지만 소개하면,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은 경영자들은 특별히 염두에 둔 근로자 집단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그리고 관리자적 역량과 기술적 재능이 조직의 욕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를 탐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어떤 그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가장 담보하는 것 중 하나가 인적 자원이죠, 그죠? 조직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력 개발을 인적 자원 개발 입장에서 어떤 그 기업의 조직 지속 가능성을 더 높이는 이러한 측면에서 경력 개발을 보는 것이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자신에게 초점 맞춰주면서 자신의 삶과 관련된 그러한 것에 경력 개발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기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또 자기의 흥미라든가 적성에 맞춰서 경력 개발을 하게 됨으로 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이러한 활동을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력 개발도 조직에서 보는 것과 개인에 보는 것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 잘 나오니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그 표 밑에 보면 경력 개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조직에서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한다. 이거 이제 조직 차원에서. 그 다음 또 두 번째,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다. 역시 조직 차원에서 중요하죠. 우리 회사는 이러한 경력 개발을 통해서 늘 상시로 우수한 인재를 관리하고 육성하고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의 자존심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종업원의 동기 유발도 됩니다. 늘 자기 자신에 대한 경력 개발에 회사가 노력해 준다면 열심히 일하겠죠.
그 다음에 또 조직에 대한 호감도 올라가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경력 개발을 조직 차원에서 늘 교육시켜주고, 우리가 보통 뭐 사업주 위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마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사업주 위탁 훈련으로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동영상에서. 아니면 또 여러분들 따로 이제 뭐 훈련기관이라는 데 가보면 뭐 사업주 위탁 훈련으로 뭐 정부에서 무료로 교육해준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업주가 사인한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직에 대한 그 해당 종업원의 호감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경력 개발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 번만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484페이지에 경력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거기 보면 뭐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 일부는 참고로 보시고요. 485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5에 보면 여러분들 바로 경력 개발 3가지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다 까먹어도요. 경력 개발의 필수 3요소는 바로 경력의 목표, 경력 계획, 그 다음에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거. 목표와 계획과 개발, 이 3가지는 바로 경력 개발의 3요소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딱 3개가 나오니까 객관식 문제 나오기 좋잖아요. 그죠?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경력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별표 한 3개 정도 하십시오. 1차나 2차나 늘 나오는 게 어디쯤 나오냐면 바로 이 경력개발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경력개발에 대한 개념은 알았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경력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냐 하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경력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다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평가 도구의 형태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경력 워크샵입니다. 줄 쫙 끄세요, 여러분들. 행강편으로. 경력 워크샵이 뭐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책에 있는 그대로 시험 나오기 때문에. 제 책에 지금 이 3줄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쭉쭉쭉 해서 6개월 이내에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그렇게 쭉 나와서 이러한 자기 개발,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자기 평가 도구의 한 가지인 경력 워크샵이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이제 경력 연습 책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종류만 있고 구체적으로 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목만 했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정보 제공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이제 뭐 배웠는지 모르지만 또 앞으로 배우게 될 노동시장론을 배우게 되면 거기에 내부 노동시장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내부 노동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사내 공모제라든가 또 기술 목록을 작성을 해서 서로 돌려보는, 또 그 다음에 경력 자원 기관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뭐 경력 개발 센터 같은 거 이런 것을 두고 있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고 해서 사내 공모제를 통해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든가 아니면 기술 목록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람을 하면서 어떤 그런 자기 개발의 기회를 준다든가. 세 번째는 경력 자원 기관이라고 해서 뭐 사내에 있는 도서관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그 사내에 여러 가지 정보를 축적해 놓고 또 경력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종업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도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행강편으로 줄 잘 끄십시오. 종업원의 경력 개발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2, 3일간에 이렇게 쭉 놓으면서 또 그 첫 번째 줄 끝에 이런 거 있죠. 리더 없는 집단 토의. 그러니까 뭐 리더 없이 아주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 해서 어떤 그 자기 경력 개발에 대한 어떤 단초를 찾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기술, 성격 이런 것들을 종합 평가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어세스먼트 센터 기법입니다. 주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형태를 띠고 있죠. 그 다음에 심리검사를 실시한다든가 조기 발탁제를 통해서 종업원을 평가하고 그러한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경력 개발을 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의 개발에는 또 어떤 것들이냐면 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후견인 프로그램, 보통 뭐 멘토 제도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신입사원을 멘티로 하고 그 다음에 좀 오래된 뭐 4년차, 5년차 되는 이러한 선배들이 멘토가 되어서 수시로 멘토링하는 제도, 후견인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이제 직무순환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렇게 직무를 다 경험하게 함으로써 순환이라고 로테이션이죠, 그죠? 요 인사, 노무, 총무 뭐 이렇게 다양한 뭐 영업도 포함될 것이고 자재도 포함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과 또는 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험하게 하는 것도 다 종업원 개발의 한 형태다라고 해서 직무순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표를 하나 해놨는데 그 직무순환 바로 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파일럿 연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꼭 뭐 경력 개발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파일럿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뭐 비행사 이런 뜻도 되지만 비행기 조종사도 되지만 뭐 또 시범이라는 뜻도 됩니다. 뭐 우리가 보통 가수들 앨범 내고 나면 뭐 한다 그러죠? 쇼케이스 한다 그러죠. 쇼케이스 그죠? 영화 같으면 시사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가수가 쇼케이스 하듯이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상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뭐 검사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검사지나 상담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일럿 연구 또는 파일럿 스타디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알핀과 거스터의 모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크게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한번 여러분 참고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입, 평가, 준비 및 개발 단계로 이루어진다 되어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다만 여러분 487페이지에 위에서 6번째 주에 나에 나오는 홀, 그 다음 모간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한 서너 개 하세요. 홀, 아까 얘기했죠. 경력 개발하면 나오는 사람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홀과 이 모근의 모형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내용은 모르셔도 그냥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도 단계, 전진 단계, 중간 단계, 그리고 말기 단계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4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답식으로 여러분들 암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1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488페이지에 가운데 리치 모형이 있습니다. 리치 이름을 까먹어도 그 밑에 쭉 내려가면 한 7번째 시소. 우리 여러분들 그 뭐 초등학교 운동장 가면 놀이터 가면 있죠. 시소. 그죠? 이 시소라고 하는 이론을 펼친 분이 바로 리치라는 분입니다. 리치의 시소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소 이론은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뭐냐면 시소가 너무 경사졌나요? 그러니까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이 있고 개인에게 있어서의 경력 개발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개인에 치중하게 되면 회사가 불안하고 그죠? 또 회사에서 너무 좀 치중하게 되면 개인이 어떤 경력 개발에 의미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어떤 조직 간에 이 균형 있는 그러한 경력 개발의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리치의 시소 이론입니다. 리치라는 학자와 시소라고 하는 이름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조금 분위기를 바꾸어서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경력 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다른 것도 여러분 읽어보시면서요. 그 489페이지에 위에서 8번째인가요? 7번째네. 필드만의 종업원 사회화 3단계, 진입, 분쇄, 해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그 회사라고 하는 그 작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회화되는 단계를 3단계로 설명한 내용이 필드만의 3단계론이에요. 그래서 진입, 분쇄, 해결하고 해서 그냥 요 단계만 이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읽어보시고 제일 밑에 레빈슨 발달이론입니다. 이거 마치 우리가 직업심리학 앞쪽에 직업 선택과 관련된 발달이론을 할 때 레빈슨의 뭐 남자의 인생 사계절 기억나십니까? 시즌 오브 맨스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비추어서 남성의 경력 발달 4단계를 사계절로 설명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 번 더 제가 491페이지에 상자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보이시나요? 끝무 부분 있죠. 그거 한 번 더 여러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주관식보다는 객관식 1차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챙겨보시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밑에 나오네요. 슈퍼 경력 개발 5단계입니다. 이것이 뭐 성탐 학로세 그대로예요. 우리가 진로 발달 5단계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경력 개발 5단계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경력 개발 방법 5단계는 구특실환공이라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책 슈퍼의 발달 이론 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력 개발 5단계와 경력 개발 방법 5단계는 다르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이거는 경력 개발 5단계입니다. 그래서 성타방누세가 있고요. 우리가 이것은 그 진로 발달 앞쪽에서 일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성장, 탐색, 확립, 유지, 쇠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예. 그 다음에 492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특별하게 제가 막 설명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봐도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보다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는 것이 훨씬 더 시험 준비하는데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바로 494페이지 조금 요약해 놓은 것이 495페이지의 아래쪽에 있는 4개의 경계선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회 구조가 수직 경계든 수평 경계든 외부 경계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어떤 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수직 경계였던 것이 다 무너져서 수평 조직화되고, 그죠? 또 수평 조직 경계에서도 칸칸이 이렇게 막혀 있던 것이 서로 다 통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외부 경제, 그러니까 생산자와 유통업체와 고객이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생산하는 사람과 다이렉트로 소비자가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죠? 유통이 중간에 빠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고객은 일방적으로 누군가 만든 물건을 기성품을 사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고객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요건 요렇게 만들어주고 저건 저렇게 만들어주고 해서 주문자 생산,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우리가 보통 뭐죠? 까먹었다. 주문자 생산하는 방법인데 그런 거 말고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데 과거에는 아파트 그 건축업자가 지어준 그 건물 그대로 살았어요. 그죠? 뭐 L핵이니 뭐 M형이니 해서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아파트 그 공간만 확보하게 되면 여기에 방 하나 크게 해주시고 여기는 거실을 조그맣게 해주고 여기는 뭐 부부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전혀 과거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외부 경계와의 경계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 경계입니다. 이거야 뭐 우리 과거에 교통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지리적인 이점 또는 지리적인 단점이 이제는 별로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96페이지 보면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 전개를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앞에 말했던 그 필드만의 3단계 진입, 분쇄, 해결, 이거 말씀드렸죠.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1990년도에 말한 홀이 말한 경력 개발 4단계로 해서 입사부터 시작해서 4단계로 이루어지는 것,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1차 시험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497페이지에 그 샤인의 앵크 이론입니다. 별표 하나 한 2개 정도 해주시고요. 샤인이라는 학자가 크리어와 관련된 크리어 앵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력의 단 모양이죠. 앵크가 닷이잖아요. 그 닷이라는 게 이제 정박지에 갔을 때 우리가 닷을 내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마다 자기만의 닷을 탁탁탁 내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닷에 맞는 자기만의 경력을 쌓아가는 그러한 모양을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사인의 앵크 모델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5개의 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요. 그래도 혹시 또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앵크 1은 관리자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앵크는 기술적, 기능적 능력의 유능성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안정성, 안전성에 관한 능력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창의성에 관련된, 네 번째 앵크는 창의성이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앵크는 자립성과 독립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그 제목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얘기라고요? 사인. 이론의 제목은요, 앵크 이론. 이렇게만 외워두시고요. 5개의 닷이 있다, 모형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한 1년 전에 나왔던 것 중에 나왔던 게 바로 그 49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 홀의 4단계입니다. 홀과 모건이 같이 얘기한 게 있고 홀 혼자서 얘기한 게 있어요. 홀 스스로 자기의 독자적인 이론으로 얘기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게 성탐학류세에서 성자와 펜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가 말하는 성탐학류세 그 5단계 중에서 성자만 빼고, 그죠?
탐색기와 항립기, 그 다음에 유지기하고 세특기라고 해서 성탐항유세에서 탐항유세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홀만의 경력 단계 유형 498페이지 아래쪽하고 499페이지 있는 내용이 있죠. 그죠? 이거만 여러분들 좀 잘 챙겨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00페이지로 갑니다. 500페이지에 제가 뭐 학자별 이론 종합적 개념이라고 해서 제가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겁니다. 경력 초기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경력 중기에는 어떤 일을 하며 마지막 중기 그 끝머리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하느냐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해놨는데 하도 뭐 이게 좀 헷갈리게 나오는 게 있어서 어떤 책에는 이게 중기에 하는 것이다. 또 어떤 책은 이건 초기에 하는 것이다. 또 어떤 책은 이건 말기에 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좀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책을 좀 보면서 좀 정리해 놓은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기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데 초기와 중기가 좀 구분이 잘 안 되고 또 중기 중에서도 특별한 특징을 여러 책에서 제가 좀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고 기출문제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500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우리가 초기에는 뭐 하고 또 중기에는 뭐 하느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제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이제 경력개발과 직업지도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업지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커리어라고 하는 것을 경력 내지는 진로라고 봤을 때, 특히 진로 상담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부터 대학교까지의 어떤 진로 상담의 단계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는 진로 인식 단계, 중학교는 진로 탐색 단계, 고등학교는 진로 준비 단계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도 진로 준비 단계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진로 단계다. 또 그러한 진로 상담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로 지도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참고로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1페이지 나오는 직업 전환과 직업 상담에 관한 얘기입니다. 챕터 2에 나오는데요. 내용이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직업 전환을 도와주기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하나의 경력 개발 차원에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냐면 능력과 적성, 흥미 등등에 대한 그 사람의 진로 코드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고 또 변경 가능한 직종도 탐색을 해봐야겠죠. 직업 전환의 경우에. 그 다음 또 결과에 따라서 적합한 직업 목록을 정리하고 거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직업 전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고 또 1차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성인기에 직업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인기에 좀 쉽게 이렇게 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꾸는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전체 노동인구 중에 젊은 층이 많다. 이건 이해가 되죠? 뭐 젊은 층들이 조금 쉽게 직장을 옮기니까요. 크게 부담도 없고. 두 번째, 단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단순직들은 어디 가도 단순한 업무니까 뭐 옮기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뭐 크게 준비작용이라든가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쉽게 옮긴다. 그 다음 다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을 경우, 여성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좀 단순 노무에 많다라고 봤을 때에 여성 근로자들의 이동이 좀 심하다는 거죠. 뭐 차별도 있을 것이고 저임금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남성들에 비해서 좀 쉽게 직업 전환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마지막이 좀 어렵습니다. 경제 구조가 완전 고용 상태라고 봤을 때 더더욱더 직업 전환이 빨리 일어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전 고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0%라고 하는 것은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발적 실업은 어디에도 존재하거든요. 자발적 실업이란 보통 우리가 실업을 한 2%대 정도가 있다면 이것은 그런 사회는 일반적으로 완전 고용 상태라고 봅니다. 이 2%는 거의 자발적 실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론적으로 완전 고용이다. 실업률이 0%라는 뜻이죠. 0%. 부럽습니다. 이런 시대가 있어서 참 좋겠네. 그 실업률이 0%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직업 전환을 하려고 자기가 이 자리를 비우고 딴 데 가버리면 이 하나가 비었죠.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어디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도 나올 만해요. 왜? 지금 자리 하나 비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채우고 이 사람이 이쪽으로 또 채우고, 그러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어떤 한 사람이 비운 자리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그만두게 되면 내가 비운 자리가 나중에는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빈자리로 나오기 때문에 별로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완전 고용 상태니까 언제든지 내가 처벌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직업 전환을 과감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도 시험이 참 잘 나와요. 성인기의 직업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들 네 가지 설명할 때 꼭 젊은 청, 그 다음에 단순 노무직, 여성 근로자, 그 다음에 완전 고용, 이렇게 네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경력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직업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